뚜벅뚜벅뚜벅. 아무도 깨어있을 것 같지 않은 새벽 3시경 난 누군가의 분화발처럼 둔중하고도 거침없는 발걸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를 사흘째 듣고 있다. 그 발소리는 항상 내 문을 비켜가며 이웃들을 방문하는 손님처럼 위장했지만 난 그의 최종 목표가 결국엔 나라는 것을 3일째 되는 날 아주 감각적으로 알아냈다. 돌고래보다 똑똑하지 않으며 갓 잡은 오징어보다 성급했던 그는 첫날엔 내 위층, 둘째 날은 내 아래층 집을 방문했고 셋째 날엔 내 우측 집에 왔었다. 삼각 좌표를 적용해보니 예상대로라면 내일 새벽에 내 현관문을 두드릴 것이다. 내 과민 반응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주민 80%가 떠난 낡은 변두리 아파트에서 이미 이주비까지 받고도 이곳에 남아있는 나에겐 분명 버텨야 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밤이 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명확하게 난 할 일이 분명 있고 그 이후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 허나 그 폐해는 심각하다. 오래전에 끊긴 전기와 수도와 가스로 인해 찌는 더위와 허기와 갈증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을 정도의 빈 물통들과 용변을 처리한 휴지와 수건 따위들, 각종 통조림 및 맥주 깡통들과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악취를 내며 아파트를 점령하고 나뒹구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생존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중이다. 문명의 혜택이 끊긴 한켠에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참혹한 생활과 정신적 공포에 대해 직접 체험한 문학인의 절규를 중심으로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캠페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0편의 시를 쓰는 임무를 수행 중인 시인이다. 인스턴트 음식이 떨어졌을 때 30편의 시가,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가 바닥이 났을 때는 40편의 시가 완성됐다. 생수는 이제 꼭 한 통뿐이며 남은 시는 단 한 편뿐이었으나 정말 어이없게도 펜에 잉크가 떨어지고 말았다. 시상이 소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잉크가 고갈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치열하게 마지막 시를 지어 외우고 또 외웠다. 내 배설물이 썩는 동안 후각을 잃고 시각이 왜곡되자 나는 유일하게 청각에만 의지했다. 모든 감각이 둔해져도 청력만큼은 예민해졌다. 그의 발자국 소리도 그 즈음에 들은 것 같다. 그가 날 찾아온다면 외우고 있던 마지막 시를 적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긴 하루를 버텼다. 뚜벅뚜벅 딩동. 예상대로 그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전원이 필요 없이 기계식으로 된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다. 탈진 상태에서 시를 외우던 나는 힘겹게 기어가서 겨우 문을 연다. 아파트 복도엔 아무도 없다. 대신 신발 상자 크기의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사력을 다해 상자를 물어뜯어 열어본다. 그 안에는 볼펜 한 자루와 편지 한 장, 임의의 재활용 물품 2가지를 택배로 보내라는 요구가 있을 뿐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따뜻한 음식 따위는 없다. 뭔가 이상하다. 볼펜이라니 자귀적이다. 누군가 분명 의도한 일이다. 펜이 필요한 것을 아는 자가 보낸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날 죽일 셈인 것도 드러났다. 그는 펜과 아울러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빌어먹을 펜만 보냈다. 이 악취 속에서도 상자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언젠가 음식이 담겼던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정말 내 생각이 맞다면 환경에 대해 문학인의 피 끓는 절규가 요구된다고 침을 튀기며 날 설득하던 프로젝트 기획자,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보낸 것이 분명했다. 증거가 더 있다. 그는 나의 시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면 시 50편을 가질 욕심이 있는 자라면 나의 고뇌로 빚어낸 창작시를 절대 재활용 물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나의 시보다 죽어가는 내 비참함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여 택배로 보낼 물품의 품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내 위층, 아래층과 우측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의 위장 프로젝트에 이용당하고 있을 공산이 컸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이트의 회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본래 의도했던 바는 뭘까? 우리가 보내는 잡다한 물품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대체 뭘까? 괴팍스럽거나 독특한 취향 아니고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안보다 택배를 통한 소통, 그
그 이야기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상자에 두 가지를 담는다. 일주일 정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줄 작은 생수 한 통을 미련 없이 상자에 던진다. 울대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는다. 목에서 뽑아든 피 묻은 볼펜을 상자에 힘겹게 던진다. 사력을 다해 상자를 복도로 밀어낸 후 현관문을 채 닫기도 전에 나는 바닥에 나뒹군다. 그리고 현관 타일을 적시는 피의 분수 아래에서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50번째 시를 힘겹게 외워본다. 나는 변한다. 꾸덕한 열기로 버무린 음습한 정체로 녹아내려 고인 축인물 같은 소멸의 나락 끝에서 삶이랄 것조차 없는 허망을 뒤집어 쓴 채 덧난 상처의 고름 마냥 기이한 정체로 변한다. 그 어떤 것보다 작고 그 무엇보다 많은 나의 미토콘드리아, 내 우주의 팽창이 가져온 고해로 예토를 이루니 비운 마음의 수축만이 정토를 이루리라.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자꾸 잠이 오고 목이 말라. 당신 같은 사람 어이가 없다 정말. 어쩌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며칠 바람이나 쐬고 오겠다고 멀쩡하게 나간 사람이 제목을 찌르고 119에 실려와 병원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그 재개발 아파트에는 왜 들어갔어? 물도 불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빈집에 들어가서 겨우 시나 끄적였다. 이거지? 거실에다 똥 싸가면서 더럽고 구역질 나서 죽는 줄 알았지만 혹시나 하고 시를 쓰던 노트는 챙겨왔으니 안심해. 그건 그렇고 당신 정말 죽을 뻔한 건 알기나 해? 코나투스였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의 여러 감각 정보들이 뇌의 신경세포 회로 안에 무작위가 아닌 나름의 패턴으로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 형성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패턴의 집합과 경우의 수 중에서 신체 내부나 외부 환경에 어떤 조건에 직면했을 때 생존과 안녕을 추구하도록 뇌 스스로 회로에 자리 잡은 무수한 경향의 총합 중 하나가 채택되어 발현된 것이 분명했다. 과연 안토니오 디마지오도 알고 있었을까? 그 알 수 없는 채택이란 것이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생명체 자신의 목을 찌를 수도 있다는 것을, 피폐한 환경에 맞닥뜨려 노출된 인간도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뇌의 알 수 없는 선택과 달리 나의 의지는 절대 내 목을 찌르지 않았다. 재활용 택배 서비스라고 들어봤어 당신? 그 회사 택배원이 119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살게 된 거야 당신. 경찰이 그 택배원 진술을 마치고 말해줬어. 당신이 택배를 하나 받았고 잠시 후 복도에 반송용 택배 상자를 내놓았는데 이미 현관문 주위가 피투성이었다고. 상자 안에는 생수 한 통과 피 묻은 볼펜뿐이었는데 조사 결과 당신의 지문만 잔뜩 묻어 있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네. 참, 당신 깨어나면 택배회사 웹사이트에 꼭 들어가 보라고 그 택배원이 소식 전해왔어. 신신당부하던데. 그건 그렇고 병원비는 어떡하냐? 얼추 100만 원이 넘겠던데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웃기는 짬뽕 아닌가? 택배 회사에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니. 그것도 전부 재활용 물품만으로. 말도 안 되게 권총, 성명서, USB, 투항문서, 반역자의 목, 피 묻은 볼펜, 감기약, 시계, 냄새나는 구멍난 걸레, 어이없는 품목들을 사진까지 찍어 올려서 파는 엽기적인 행태가 용감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가격도 매겨져 있지 않은 참으로 희한한 쇼핑몰이었다. 등록창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자마자 조그만 팝업창이 모니터에 하나 떴다. 귀하의 장바구니에 물품을 보관 중이오니 구매 결정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대금은 일주일 안에 귀하가 매긴 가치의 금액을 입금해 주십시오. 장바구니를 살폈다.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니 묘한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사이트 운영자의 용이 주도함에 치가 떨렸다. 좋다. 끝까지 가보는 거다. 즉시 구매 버튼을 클릭했다. 323회 로또 복권 2장. 2월 7일 추첨이라면 어저께 아닌가? 여보, 나 퇴원할 준비하는 동안에 당신이 은행에 다녀와. 이 복권을 환전해서 3,390원은 재활용 택배 사이트 계좌에 내 이름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29만원으로는 병원비를 계산해. 정확히 129만원 나왔을 거야. 한 푼도 틀림없이. 뭐? 이번에 3등 당첨 금액이 165만 원이 넘지 않았어? 그랬지. 정확히 165만 7,902원이었지.
그 금액에서 당첨된 복권 구매 비용 1,000원을 빼고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에 주민세 10%를 더한 금액이 세금으로 빠지지. 그래서 129만 3,390원이 실수령액이 되는 거야. 빨리 다녀와. 병원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 정말 신기하네. 어쩜 이렇게 병원비하고 꼭 맞아 떨어진담. 근데 복권값 말이야.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난 벌써 3시간째 길쭉한 로또 복권 구매용 번호 표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복권 2장을 포함해 택배로 함께 보내온 2장의 번호 표시지에는 눈에 띄게 선명한 혈흔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직감적으로 내 피가 묻은 내가 발송한 그 볼펜을 사용했다고 느껴져 불쾌했다. 게다가 농락하려는 속셈이 다분한 표시지에 번호를 표시한 작태가 나를 한층 열받게 했다. 9게임은 10에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처리했고 3등으로 당첨된 나머지 한 게임엔 14, 15, 32, 36, 41을 표시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비워 자동 처리를 했다. 죽일 놈. 그 한 게임만 10을 빼버리다니. 뻔히 당첨 번호를 알면서도 내게 복권 1등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시 50편을 보내주지 않아서일까? 그날 내가 죽어주지 않아서일까? 그래서 내가 발송했던 재활용 물품 2가지로 피 묻은 볼펜과 생수 한 통으로 복수하듯이 제대로 날 물먹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런 거야? 쳐 죽일 놈. 누구야? 당신이야? 문 열렸어. 빨리 와서 밥 차려줘. 배고파. 택배 왔습니다. 쏜살같이 내질러 단숨에 안방으로 뛰어들어간 나는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근 후에야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벽에 바짝 등을 밀착시킨다. 사타구니가 심하게 젖는다. 이어 허벅지를 타고 내려 양말을 흥건히 적신다. 곧 바닥까지 적실 것이다. 빌어먹을. 애초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